결혼을 하면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 편 하나는 생기겠지. 그 정도는 기대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6년을 혼자 살아온 연애 한 번 못한 모태솔로 남자와의 결혼은 제가 상상하던 결혼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행을 과장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0대 후반, 다시 행복을 꿈꾸고 시작한 결혼의 현실, 그 안에서 점점 당당하고 밝았던 모습이 사라져가는 저를 보며 이혼을 생각하는 갈림길에 선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딸아이가 19이 되던 해 이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 남편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늘 본인 중심이었고 관심도, 시간도, 돈도 모두 자기 취미에 쓰였습니다. 저와 딸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나아질 거야. 그 말을 생각하며 수없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더는 참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조그만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튀김 냄새가 늘 배어 있고 바쁜 날엔 앉을 틈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그 시간만큼은 생각할 틈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아이와 둘이 살던 그 시절, 우리는 많은 걸 가지진 못했지만 서로의 편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받는 모습으로 결혼을 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퇴근 후 아무도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현관문을 괜히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발을 벗고 들어올 일 없는 조용한 공간. 그 앞에 서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뭉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에 늘 오던 또래 단골 손님, 아니 이젠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유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우리 남편의 오래된 아는 동생이야.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형제 같은 사람이지. 법 없어도 살 만큼 좋은 사람이래. 유정이의 말에 살짝 미소만 남기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그 말이 내 귀에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그러고 바쁜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 쉬는 날, 유정이가 저녁을 먹자며 불러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말수는 적었고 착해 보이는데 뭔가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느꼈던 제 판단이 너무도 오만했습니다. 그 사람은 56년을 혼자 산 모태솔로였습니다. 연애 경험도 감정 표현도 사람 사이의 거리 조절도 모두 서툰 사람이었죠.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술은 좋아했지만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혼자 늙는 게 조금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딸아이의 축사에 모두 눈물 바다가 되었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사무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거래하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고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잠깐 아는 사람 바꿔줄 테니 설명 좀 해주세요. 라며 제게 수화기를 넘기더군요. 아는 사람? 이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보험사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고 수화기 너머로 어제 그 여자 뭐예요? 와이프 맞아요? 라며 무례하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분명하지 않은 애매한 대답을 했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왜 나를 와이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남편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냐? 굳이 가끔 일로만 통화하는 사람한테까지 설명해야 하냐?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오가다 보니 일이 점점 커졌고 결국 남편은 일을 하다 말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휴대폰을 차단했고 문자는 읽지 않았으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고작 5일 만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줄은요. 이후에도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며칠 후 같은 업종 회장님이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남편은 회장님께 저를 소개하며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소개였습니다. 전에 실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소개해 주셔서 새로 오신 실장님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조용히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과 발이 떨렸고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 모습이 창피한 건가? 아니면 도대체 뭐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재혼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따져야 할까요? 저는 일이 더 커질까봐 가슴이 쥐어짜지도록 아팠지만 또다시 참았습니다. 이미 한 번 크게 시끄럽고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상황은 늘 같았습니다. 남들은 항상 우선이었고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남편은 저를 챙기지 않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쳐다보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들에게 유난히 신경 쓰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는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5번 중 4번은 참았지만 한 번은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상황은 늘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전화는 차단되었고 며칠씩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은 늘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착하다. 순하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하지만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사는 사람만 아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유정이 부부와 식사 자리에서 우리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정이 부부도 제가 느끼는 답답함과 남편이 자기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크게 놀랐습니다. 소개해준 내가 너무 미안하다며 유정이 남편은 제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유정이는
너 남편은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을 다른 누군가도 알아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플 때는 편하게 쉴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손녀 스리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몸조리 한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채 딸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원망 대신 미안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부모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운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딸입니다. 저는 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과잉보호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과잉보호일까요? 자식을 낳아보지 못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 보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은 늘 본인이 하면서 문제는 항상 제가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힘들게 시작한 재혼이었기에 견디며 살아보려고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도 늘 먼저 사과했고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풀렸고 며칠이 흐른 뒤에야 남편은 혼자 마음이 풀린 채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어도 됐을 텐데 왜 저는 다시 이런 힘든 삶을 선택했을까요? 후회를 해보고 또 해보지만 처음 그를 만났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아마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보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시비를 건다. 나는 죽을 만큼 억울하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